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021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 1번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자, 중요하죠, 그죠? 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 자, 일단 암기법이 암기되었나부터 기억할게요. 평균의 2배 이상. 그죠?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는 증원 아니라 그랬죠? 2배 이상 높거나 중대재해 한 건이 아니라 2건 이상일 때 증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요거 조금 줄여도 됩니다.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 2건 이상,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3 들어가는 2가지였습니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직업성 질병 3명인데요. 뭐로 인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핵심 단어 암기되셨으면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의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고소작업대를 이렇게 사다리를요, 이렇게 들어 올린 채로 이동해서는 안 되죠, 그죠? 첫 번째는 이 사다리를 가장 낮은 장소로 이렇게 내리자라고 했습니다. 1번,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자, 이 높은 곳에 작업자를 이렇게 태우고 이동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작업자가 내려오고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높이 올라갔는데 차체가 좁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요철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넘어집니다, 그죠?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자 3가지입니다. 자, 앞에서요, 우리가 고소작업 때 작업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하고 요거는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의 준수사항, 첫 번째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두 번째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이동 통로의 요철,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안전관리자는 뒤에 공통요구입니다. 보좌 및 조언, 지도. 첫 번째 뭐합니까? 이제 조금 암기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안전교육 해야 됩니다. 그죠? 안전교육에는 구체적으로 뭐 했죠?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두 번째, 점검해야죠, 그죠? 사업장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뭐 했나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 순회는 빼도 됩니다. 순회 점검. 점검하면서 잘 모르는 건 지도. 이게 고장났으니까 조치해 주세요. 조치의 건의. 요 뒤에는 공통이 붙지 않아요, 그죠? 사업장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세 번째, 재해가 발생되면 뭐 조사해야 되죠? 재해 원인 조사.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재발 방지한다. 그죠? 자, 재해 원인 조사 및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공통, 보좌, 조언, 지도. 네 번째, 재해가 몇 건 났다. 뭐 내야 됩니까? 통계 기록해야 된다. 그죠? 자, 네 번째, 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또는 통계의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다섯 번째는 위험성 평가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외우기 쉽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또는 암기하기 쉬운 게 업무 수행 내용, 안전관리자는 오늘 뭐 했다라는 걸 꼭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유지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재해 통계의 유지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중에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재해율 별표 3개입니다.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 1건, 휴업일수 50일 2건이 생겼습니다. 휴업일수 20일이 1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 계산하시오 했고요. 하루 8시간에 1년에 305일 근무합니다. 자, 그러면 강도율 공식을 또 적어볼게요.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근로손실한 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죠? 자, 총 근로시간수입니다. 몇 명? 2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에 1년에 305일입니다. 근로손실일수는요, 사망이죠. 7,500일이잖아요. 그죠? 7,500일 더하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일수가 50일이 2건입니다. 자, 출근하지 않는 휴업, 요양, 입원 일수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줘야 근로손실 일수가 되죠. 그래서 50일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305죠. 이게 2명이니까요. 곱하기 2다, 그죠? 또 있으니까 더하기 하겠습니다. 휴업일수 20일이 1건입니다. 20 곱하기 365분의 역시나 305고요. 곱하기 1은 해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죠. 뒤에 곱하기 1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5.57이고 제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표 3개다, 그죠?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입니다. 사무직은 분기 몇 시간?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자, 일을 처음 하는 채용시는 일용직은 1시간이었죠. 일용직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8시간이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출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시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이동식 크레인의 지부나 붐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이나 슬링 등 달기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 권상 가능한 화물의 중량, 실제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을 우리가 전격 하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필기에도 한 번씩 나왔죠. 그죠? 최대 하중에서 훅이나 슬링 같은 매달아 올리는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실제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을 전격 하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를 1개만 붙여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설안전은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실기 시험에 나오고 있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죠? 자, 그러면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다 있는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이런 거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건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하러 현장에 갔는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걸 이렇게 준수하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고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감독을 할 때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에 참여하고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업장 감독도 참여하지만 우리 회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다. 그죠?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정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5번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재해가 이대로 작업하다가는 오늘 흙이 다 붕괴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시켜달라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선해달라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만 볼게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굵직한 것부터.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법령,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기계기구 자체 검사 시 참석합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요청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다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 요건 별표 한 개 더 붙여도 되는 게요. 또 작업평 넘어가도 또 나옵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설명을 찾아 번호를 적으시오. 항상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3가지 있었다. 그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철골, 철근량 적을수록, 그죠? 측압이 크다. 요 3가지는 낮을수록 크다인데요. 나머지는 높을수록 크다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철골, 철근량은 많을수록 아니라 적을수록 측압이 크죠. 슬럼프는 나머지는 높을수록 그랬죠. 높을수록 측압이 크겠죠. 틀린 설명을 찾으라 그랬다. 그죠? 높을수록 측압이 크니까요. 낮을수록 측압이 작다. 이거 맞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 보면 맞는 거네요. 진동기를 사용해 다질수록 측압이 크다. 진동을 많이 가할수록 측압이 크다. 외기 온도나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작다가 아니라 뭐죠? 크다. 그죠? 그래서 현재 철골, 철근량, 외기 온도나 습도는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작업평까지 포함하자면 한 개 더 붙이겠습니다. 자맘,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우물처럼 이렇게, 그죠? 이런 데서 흙을 파내는 굴착을 합니다. 일단은 입구가 좁잖아요. 무슨 공간? 밀폐 공간. 질식이 우려되니까 밀폐 공간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산소 농도 측정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첫 번째,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 측정합니다. 2번째, 이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 그냥 뛰어내리다가 추락하겠죠. 그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깊이가 20m가 넘을 때입니다.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외부와 연락을 위한은 조금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말, 우물통, 수직갱. 이거 뭐다? 밀폐 공간이다. 이거 떠올리시고요.
네, 첫 번째는 산소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 측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자막 우물통, 우물 깊으니까 어떻게 뛰어내리고 올라옵니까? 그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깊이가 얼마 초과할 때,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설치.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교량을 건설하는 공법 중에 PGM과 PSM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작업형 가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SM은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소드다. 그죠? 이거는 공법이고요. 세그먼트다라고 해놨습니다. 일정한 길이의 세그먼트를 이렇게 줄이시고요. 별도의 제작장에서 제작합니다. 세그먼트라는 건 이렇게 다리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한 부분을 별도 제작장에서 제작해서 이쪽으로 운반을 해옵니다. 제작, 운반하여 인양기계를 이용하여 가설한 후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상부 구조를 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 일정한 세그먼트를 별도 제작장에서 제작, 운반해서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가설하는 공법,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GM 공법인데요. 요거는 프리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미리 만들어 온다는 뜻이에요. 현재 여기서 지금 뭐 콘크리트 부어놓고 철근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미리 만들어 온다. 뭐를? 세그먼트를.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세그먼트를 별도 제작장에서 만들어 와서 운반하는 거고요. PGM은 프리캐스트 미리 만들어 옵니다. 뭐냐면 거더를, 그죠? 그래서 PGM은 거더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거더는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수평 부재입니다. 다리에 교량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걸 거더라고 해요. 그래서 요 거더를 별도의 제작장에서 별도 제작장에서 제작, 운반해 와서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입니다.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은 통일해 버리시고요. PSM은 일정한 세그먼트를 별도 제작장에서 제작, 운반하여 세그먼트 연결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고, PGM은 거더를 별도 제작장에서 제작, 운반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 지반의 이상 현상 중 히빙, 보일링의 원인이 되는 지반. 자, 보일링은요, 끓는다, 그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 지반이었습니다. 반대로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발생되었죠. 자, 그 다음 참고 내용 자주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12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면 높은 데서 취급할 때는 떨어지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맞을 수 있죠. 낙하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떨어지는 장비 같은 게 넘어질 수도 있다, 그죠?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깔릴 수 있잖아요.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 다음에 쌓아놨는 중량물이 붕괴될 수 있죠.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가지입니다.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5가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들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대표적으로 지게차죠. 운전자가 운전 일치를 이탈하는 경우 조치입니다. 자, 지게차 그려놓고요. 첫 번째는 포크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가장 낮은 곳 또는 지면에 내리라 였습니다. 포크, 버킷, 디퍼 등 기억이 다 안 나시면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둡니다. 두 번째는요, 차를 정지시켜야죠, 그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럽게 달려가지 않게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 방지 조치할 것. 그 다음에 키를 꽂아 놓으면 안 되고요. 키를 빼서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건 생략해도 되겠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나 차량계 건설 기계나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할 때 조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불특정 장소로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자, 이동하는데요. 트럭에 그죠? 탑재해서 이동하는 트럭 크레인, 밑에가 차바퀴 같은 휠이면 휠 크레인, 탱크 바퀴 같은 크롤러, 롤러 바퀴면 크롤러 크레인,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별표 3개 반드시 전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 명칭을 적으시오. 자, 요 해골이 뼈 물고 있는 거 그죠? 독성 물질 아니죠?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요거는 작업형 가도 또 나오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시스템 비계의 구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오 했다, 그죠? 첫 번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고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비계는 이제 비계를 공장에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딱딱 조립만 해서 쓸 수 있게 시스템화된 비계죠. 그래서 비계는요, 기둥이기 때문에 항상 잘 미끄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닥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밑받침 철물이 있어야 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쓴다. 이게 첫 번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때는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를 사용하여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 경사진 바닥은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 가공전로에 근접했을 때는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이죠. 전봇대가 옆에 지나가면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타고 흘러서 감전될 수 있죠. 이럴 때는 뭐 해야 합니까? 네, 가공전소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 좀 줄일게요.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그래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합니다. 네 번째, 비계 내에서 이동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할 것. 그죠? 시스템 비계는 보면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렇게 비계길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요. 이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지정된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 금지합니다. 여기서 바로 위에서 작업 발판에서요,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데 밑에 발판에서 똑같잖아요. 그죠? 이 작업 안 돼요. 여기서 자재가 떨어지면 아래 근로자 다치기 때문에요. 같은 수직면상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고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부착판을 표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킵니다. 일단은 조금 너무 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시스템 비계의 구조인데요. 비계는 잘 미끄러지니까 밑받침 철물이 중요하다. 그죠? 첫 번째,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그래서 뒤에는 요거 생각나시면 넣으세요.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기억나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경사졌을 때, 바닥 이렇게 기울어서 경사졌을 때, 그죠?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때는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봇대 전선에 근접해서 설치합니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네 번째, 비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합니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금방, 시스템 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오가 사실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시스템 비계의 구조고요. 앞에 거 볼게요. 금방 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시스템 비계의 구조를 세 가지 적으시오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시스템 비계 구조라기보다는요. 준수사항 세 가지다. 이렇게 할게요. 조금 애매하게 문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오 한다면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그 다음에 이거를 보강하는 가세제로 구성된다. 그래서 수직재, 수평재, 가세제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연결부에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괄호 3분의 1 이상,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받침철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받침철물은 겹쳐줘야 되는데요. 이 수직재가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받침철물 3분의 1 이상을 3개 냈을 때 하나면 3분의 1이죠. 이것보다 더 길게 이게 수직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의 3분의 1 이상 된다. 저런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재는 수직재와 어떻게 설치한다? 직각으로 설치한다. 그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재. 이 수직재 한 개가 짧을 때는 여기에 두 개를 연결해줘요. 그죠? 기둥 두 개를.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연결철물인데요.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고요. 벽 연결이라는 건 시스템 비계를 벽하고 연결하는 거죠.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 구조를 적으셔야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할게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연결하는 구조. 두 번째,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한다. 이 정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3개다. 그죠? 자주 나옵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에 대한 건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지상 높이는 몇 미터였죠?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최대 지간 길이,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기둥 길이는 50m 이상인 교량이었고요.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이 2,000만 톤이었다. 그죠?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자,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는 면적이 좁은 기준이었죠. 5,000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 창고 들어갔고요. 깊이 10m 이상이 무슨 공사였습니까? 굴착 공사 들어갔죠. 그죠? 자, 그래서 빠진 내용 참고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두 가지입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 힘으로 물건을 운반합니다. 그죠? 첫 번째,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두리번거리거나 뒤를 보다가 다치죠.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는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들면 허리 다쳐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요 정도 그죠? 또는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 중간, 하부에서 뽑아내어서 아니 된다.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 도저, 틸트 도저를 설명하시오. 앞에서는 요거를 내놓고요. 이걸 적으시오 나왔는데 설명하시오 나왔죠? 별표를 뭐 한 개 정도 그죠? 붙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앵글 도저는 블레이드 방향이 20에서 30도로 경사지게 부착되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약간 이렇게 20에서 30 경사지게 부착된 게 각도를 앵글이라 하잖아요. 앵글 도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 굴착, 정지, 흙메우기 등으로 자체 진행에 따라 흙을 회송하는 작업에 적당하고요. 틸트 도저는 앞에서는 스트레이트 도저 나왔는데 여기서는 틸트 도저 나왔죠.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는 도저입니다.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서 단단한 흙의 굴착, 얕은 홈파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방향이 20에서 30도 경사지게 부착된 거는 앵글 도저, 흙을 회송하는 작업에 적당하고요. 틸트 도저는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흙의 굴착에 사용됩니다. 별표를 안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6번 자주 나오죠, 그죠?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기억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끊어지면 사고 납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번째는요, 주행로 상측 레일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이탈하는 사고 난다 그랬습니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는 스탑하는 기능이다, 그죠? 예,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 기계 전체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 장치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승강기가 아닌 크레인에는요, 사람을 태워서 안 되죠. 근로자를 달아 올려서 작업하는 거 이거 원래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는 크레인에 사람이 타면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추락 위험을 방지했을 때는 크레인에 사람이 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해당되는 조치사항. 다시 말하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건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죠, 그죠? 첫 번째는 사람이 탔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사람을 태운 설비가 뒤집혀도 사람 떨어지고요. 탑승 설비 자체가 떨어져도 사람 떨어지잖아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 아무리 탑승 설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높이 올라가니까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면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생략하고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 설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면 사람의 추락을 방지했으니까 사람 타도 된다는 겁니다.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 사람이 탔는 부분을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사람이 탑승 설비에서 뛰어내리는 거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을 여기 위에 높은 곳에 크레인에서 이렇게 태웠다면 기계가 짜라락 내려줘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게 떨어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하라.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대 멜 수 있게 하고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 번째 요거는 동력으로 하강하라. 사람이 뛰어내리면 안 되죠.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율 문제입니다. 400명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과거 빈도율 120, 현재 빈도율 100일 때 세이프티 스코어를 계산하고 안전의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세이프티 스코어 공식부터 볼게요. 루트가 끝까지 갑니다. 밑에는 역시나 총 근로 시간수인데요. 이게 한 번 시험에는 산업안전에 과거의 총 근로 시간수, 현재 총 근로 시간수 두 개가 주어졌거든요. 현재 기준입니다. 밑에는 현재의 총 근로 시간수고요. 위에는 과거 빈도율, 다시 말하면 과거 도수율입니다.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요. 곱하기 10의 6승 끝까지 루트가 갑니다. 위에는 현재의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총 근로시간수는요. 4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지금 8시간에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죠. 자, 밑에는 현재 시간이고 위에는 과거 빈도율, 그죠? 과거 빈도율이 120이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분의 현재 빈도율 100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120 하시면 마이너스 1.79가 됩니다. 그죠? 판정하는 거는요.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과거보다 좋아졌다 평가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는 과거와 큰 차이 없다. 현재는 마이너스 1.79니까 여기죠. 그래서 과거와 큰 차이 없다라고 판정하시면 되고요. 계산값이 플러스 2 이상일 땐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졌다. 자, 마이너스 2 이하는 과거보다 좋아졌답니다. 플러스 2 이상은 심각하게 나빠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방 굴착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 4가지입니다. 자, 이 특별 교육은 항상 나온 것만 기억합시다 했습니다. 그죠? 특별 교육의 첫 번째 공통은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현재는 집안을 굴착하다 보니까 집안이 붕괴되는 게 제일 위험하죠.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붕괴재해니까 집안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특별히 안전 때 추락할 요소가 있거나 보호구가 필요할 때는 보호구가 공통 잘 들어간다 그랬죠.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현재는 집안을 굴착하니까 자, 집안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굴착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어떤 건 사람이 손으로 파야 되고 어떤 건 장비가 들어오고 어떤 건 화약, 발파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집안 굴착의 특징이기 때문에 집안의 형태, 구조,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방 굴착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 두 번째, 붕괴가 가장 우려되니까 집안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집안의 형태에 따라 굴착하는 요령이 달라져야 된다. 그죠? 집안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를 한 개 더 붙일게요. 작업형 가면 또 나옵니다. 깊이가 10.5m 이상 되는 굴착 작업할 때 필요한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중 및 침하계, 얼마만큼 하중을 받고 있고 땅속으로 얼마나 침하되는가. 그죠? 두 번째, 하중이 작용할 때 견디는 능력, 응력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굴착할 때 물이 중요하죠? 수위계. 네 번째, 경사지면 또 붕괴 일어나니까 경사계입니다.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 수위계, 경사계 4가지가 되겠습니다.
10번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강제로 된 파이프 강관비계 중에 단관비계는 파이프 하나를 쓰는 거다. 그죠? 자, 건물하고 연결하는 조립 간격 또는 요거는 벽 이음 간격 동일합니다. 건물의 벽과 이음하는 간격. 그죠? 단관비계는 수직도 5, 수평도 5였습니다. 틀비계는 수직이 6, 수평 8이었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통나무 비계, 요즘 잘 안 써서 시험에 좀 덜 나옵니다. 수직은 5.5, 수평은 7.5m 간격으로 조립합니다. 자, 12번 방망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방망은요, 소재, 재료는 합성섬유다. 그죠? 우리가 건설 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추락 방호망 보면 다 이 쇠로 된 망 안 쓰죠? 합성섬유죠. 그죠?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물코의 크기다. 그죠? 사각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마름모로 이렇게 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얼마 이하? 10cm. 이것도 이렇게 해서 10cm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별표 3개짜리죠. 그죠?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요, 인율이니까 아래 위로 사람입니다. 분모니까 많은 사람, 상시 근로자 수분의 분자 작은 사람 뭡니까? 사고 사망자 수가 되겠죠. 곱하기 만인에 대한 비율 만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요. 자, 연간 전체 건설업의 총 임금이라 그랬죠. 그죠?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달 해주면 1년 동안의 건설업의 총 임금이 나오겠죠. 그죠?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0이고요. 위에는 노무 비율이죠. 우리 국내에서 공사했는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을 해주면 이게 얼마만큼 노무비라는 건 인건비로 지급되었나가 된다 그랬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그죠? 하이니의 사고빈도 법칙. 자, 사고빈도 법칙은 그렇게 실기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필기 많이 나왔잖아요. 의미를 설명하라. 그죠?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되겠죠? 하이니의 사고빈도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총 그죠? 330건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중상 또는 사망을 뜻하죠. 29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고 300건은 무상해 사고, 무상해.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적 손실만 생기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여 비계와 연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에서 벽이음을 하는 역할을 2가지 적어라. 우리가 비계를 이렇게 튼튼히 다 조립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조립했는데 건물의 벽하고 이거 왜 연결하죠? 첫 번째,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비계 한 덩어리는 잘 연결했지만 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건물하고 벽 이음을 하는 거다. 그죠? 자, 2번째는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자, 바람하고요, 수평하중. 옆으로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수평하중이 작용할 때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이음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옵니다. 굴착 작업 시 보일링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입니다. 일단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인이 바로 지하수위 차이 또는 지하수고요.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토 지반에서 생긴다 했습니다. 사질토 지반에서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또는 지하수위 차이로 인해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해도 되고요.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지하수, 탈수를 해서 지하수의 위치를 낮춰버립니다. 지하수의 저하. 우리가 굴착하는 부분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지 않게 물을 차단하는 벽체 만들어서 흐름을 바꿔줍니다. 지하수 흐름 변경. 그 다음에 흙막이 벽, 근입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서 버텨주게 합니다. 그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흙의 동상현상 방지책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얼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흙 속에 단열 재료를 매입합니다. 두 번째는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합니다. 단열 재료 매입, 화학약품 처리해서 얼지 않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빼는 게 좋죠. 물 때문에 어니까, 그죠? 배수구를 설치합니다. 만약에 이래도 얼었다면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지환해 주는 게 좋고요. 또는 뭐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도층을 설치한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3개.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 자, 하지 말라는 금지 표지인데 손이다, 그죠? 사용 금지입니다. 산소 원소 기호 O가 있고 불이 붙죠. 산화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번개 표시다, 그죠? 고압 전기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별표 3개가 됩니다.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근로자 정기 교육의 교육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교육의 공통 볼게요. 자, 누구나 법을 알고 산재 보상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요거를 제외하고 적으라는 게 없다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외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요거는 빼고 가지수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을 보존해야 돼요.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해야 됩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 다음에 누구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누구나 괴롭힘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건 조금 길어서 빼면은요. 그 다음에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안전하게 되고 사고 예방하게 됩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까지가 전부 다 근로자하고요. 관리감독자, 그죠? 정기교육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부터 기억하면 대부분 가지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근로자에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잘하니까 건강 증진 및 직업병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도 포함시키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만 근로자 정기교육에 들어가는 내용 되겠습니다. 우선은 공통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6번 문제 작업형까지 잘 나옵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 추락이 우려되는 장소다, 그죠?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40cm 이상이고요.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폭은 40cm 이상 깬다, 그죠? 재료 간에 틈이 있다면 요거는 3cm 이하 틈으로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곳에 지지물에 고정해야 된다 했죠? 2개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그죠? 우선은 숫자 있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서술하시오 대비해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죠? 별표 1개 더 붙여도 될 만큼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다음 괄호에 적합한 달기 와이로프의 안정 개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할 때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정 개수 10 이상이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5 이상. 자, 참고 내용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NATM 공법에 의한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해야 합니다. 자, NATM 공법 터널 작업할 때 계측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그죠? 별도로 제가 별표는 별로 안 붙이셔도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측을 어디에 계측해야 되는가? 이게 되겠다, 그죠? 측정 위치 개소, 몇 개소를 측정하고 측정 기능 분류. 여기서는 무슨 측정을 하겠다, 요거다, 그죠? 측정 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그 다음에 이 측정을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죠? 소요 장비.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계측하겠다? 계측 빈도. 그 다음에는 계측을 했다면 결과 분석해야죠. 계측 결과 분석 방법.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NATM 터널 작업 시 계측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 측정 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두 번째는 계측 시 소요 장비. 세 번째, 계측 빈도. 네 번째, 계측 결과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4가지입니다. 별표 3개, 그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도 할게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해야죠. 그죠? 근로자 건강관리비. 그 다음 사람에게 뭐 시켜야 돼요? 교육해야죠. 그죠? 안전보건 교육비, 행사비.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호구 지급하고 장구 지급해야죠.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이렇게 일단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건강관리해야 되니까 근로자 건강관리비. 교육하고 행사해야 되니까 안전보건 교육비, 행사비. 보호구나 장구 지급해야 되니까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이렇게 사람을 떼버리고 나면 벌써 한 4가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시설해야죠. 그죠? 안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받아야 됩니다. 현장이 안전한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그 다음에 기술지도비는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대행할 때 기술 지도비가 되고요. 본사 사용비까지 8가지입니다. 그 중에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별표 3개 적으죠. 컨베이어는요, 일단 제가 필기서부터 요 롤러 컨베이어 그려놓고 기억했는데요.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그죠? 컨베이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원동기가 돌아가야 되고요. 회전하는 바퀴 풀리가 회전을 해야 여기 실어놨는 물건을 자, 요게 회전하면서 이송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자, 이제 일을 하죠. 안전한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컨베이어에 신체가 협착되었습니다. 사람이 끼었습니다. 이때는 비상정지 장치죠.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자, 여기 실어놨는 화물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죠?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요거는 뭐냐면요. 덮개나 울은 여기 회전부에 회전하는 바퀴가 노출되지 않게 회전부의 덮개나 풀입니다. 그죠? 회전부죠, 요거다. 회전부에 설치하는 덮개, 울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게 이탈되어서 안 되죠. 이 실어놨는 화물이 이탈해서도 안 되고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역주행해도 안 되고 이탈해도 안 됩니다. 그죠?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 안전을 위하여 비상정지 장치의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의니까요. 이거 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덮개 울의 이상 유무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해체 작업, 집안의 굴착 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해체 작업 또는 터널 굴착,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관리 감독자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직무를 적어라 하면요. 이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우거든요. 일단 공통을 생각하자, 그죠? 공통 첫 번째가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그대로 작업을 지휘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방법 결정, 작업 지휘. 공통 두 번째다, 그죠? 오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나 재료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 점검, 불량품 제거. 그 다음에 안전대, 절연용 보호구, 송기 마스크 같은 특별히 중요한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감시합니다.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이것도 공통에 잘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접근해서 위험한 작업일 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다. 그죠? 공통 1, 2, 3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암질 변화 구간 이상 암질의 출현 시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암질을 판별하는 기준 네 가지다. 그죠? 자, 첫 번째 RMR, 두 번째 RQD, 세 번째는 진동이 얼만큼 있는가 진동치 속도, 탄성파를 보내서 속도를 보는 탄성파 속도. 이게 암기하기 쉽죠? RMR, RQD, 진동치 속도, 탄성파 속도 또는 일축, 압축, 강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13번 별표 두 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었다. 그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를 행하는 관리 방식이고요. 안전 전문가 스태프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스태프가 경영자, 조언, 자문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을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었다. 그죠? 스태프형 해도 되고 참모형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리프트의 종류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 최근에 이게 규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있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법규에는 건설 작업용 되어 있습니다. 뭐 건설용 또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 할게요. 자,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의 리프트는요,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도 싣고 화물도 운반하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나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설 작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는요,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나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이나 화물을 다 운반하고요. 건설 현장 외에서 화물만 운반하는 걸 산업용 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동차 정비에 쓴 거, 그죠?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죠.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프트의 종류는 건설용을 여기 변경된 대로 건설 작업용으로 수정할게요. 건설 작업용, 산업용, 자동차 정비용,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1년 기출문제까지 풀었습니다. 5년치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만큼 공부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필답형 공부하실 때 감이 없으시다면 강의를 일단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욕심내지 마시고요. 강의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핵심 단어 외우시고요. 핵심 단어 암기가 되었을 때 적게 들어가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문장을 막 적으려면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에 쪼개 보셔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한번 적어 보시고 나머지 짬을 이용해서는 이동할 때 들으실 수 있다면 강의 들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한 10년치 정도, 5년치 함께 받고 5년치 보고 나면 앞에 5년치도 크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10년치를 충분히 반복을 하시고 10년치 정도면 1년에 3번 시험 중에 한 2번 합격되고요. 한 번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예, 그 문제 밑에 보면 참고라고 나오는 내용들 있죠. 아직까지 기출 안 되었지만 알아야 될 내용들 참고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내용, 이거 필기에서 별표가 많았는데 하는 내용은 참고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시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